때는 2160년입니다. 장소요 태평양입니다. 일본 앞바다예요. 바다는 잔잔해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해저에는 금이 가고 있어요. 쾅! 지구가 열리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해저의 균열이 지진을 유발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중력이 개입될 거예요.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쓰나미예요. 고층 건물만큼 높은 파도가 시속 800km로 도쿄를 향해 치닫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에요. 사진을 찍는 것은 멋진 일이겠지만 지금 자연의 힘에 감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도쿄만을 덮치려고 해요. 쓰나미는 해안으로 덮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인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높이는 2km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5배 높이죠. 콜로라도 덴버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살고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 TPM은 한 번에 7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조물은 충격을 견디는데 쓰나미 에너지 대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학기술이 자연에 맞서 이겼어요. TPM은 1804년에 설립된 시미즈 사회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4500년을 견뎌냈고 아직도 여전히 튼튼한 모습입니다. TPM은 물 위에 지어졌고 204개의 개별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총 8층으로요. 하지만 각 포도알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크기입니다. TPM은 사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태풍과 쓰나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죠.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로봇과 자율 제어 시스템이 이곳을 운영합니다. 태양, 바람 그리고 파도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피라미드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약 137km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통로로 연결되고 AI가 유지하며 항상 피라미드 A에서 피라미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TPM은 분명히 미래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술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원래 기술자들은 해저에 판 36개의 기둥에 피라미드를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 크기의 피라미드를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다면 자체 부하 압력만 해도 5천만 톤에 달할 거예요. TPM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바다로 가라앉을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1000배 더 가볍고 강철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지향적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옛날 자동차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가진 지구상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1885년 도로에 등장했어요. 이건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말없는 마차였던 자동차에서 우주로 향한 첫 번째 비행까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TPM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탄소이고 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연필심에도 또 왕관이나 반지 혹은 공업용 드릴의 다이아몬드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탄소가 아니라 그래핀이 필요합니다. 그래핀은 우리가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탄소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지만 강철보다 400배나 더 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볍다는 점입니다. 나노튜브는 화학물질, 산소 또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PM이 이상적이죠. 쉽게 말해서 절대 녹이 슬지 않을 거란 의미예요. 시미즈사는 달에 있는 발전소, 수중도시, 사하라 사막을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화시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바꾸려는 건 그들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뉴저지주 2개 면적의 크기이며 그중 약 30%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댐은 그저 방어용일 뿐입니다. 1986년 그들은 반격을 결심했고 바다에서 육지 일부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댐은 길이가 30km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늘 호수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댐이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42년간의 노력 끝에 네덜란드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큰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왔어요. 홍콩, 필리핀, 이탈리아에서요. 물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땅이 있는 육지에 건축물을 짓는 건 어떨까요? 나사의 화성 임무 이전에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이었습니다.
그걸 끝내는 데는 약 3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7만 4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만들었죠. 이건 거의 지구 2바퀴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2억 7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일본, 브라질, 인도 그리고 독일의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도로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등장하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8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는 아일랜드를 이집트와 또 터키를 스페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도로는 꽤 안전했는데 여행자들은 호텔에 머물거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입니다. 세계의 바다, 강, 호수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0개국에서 온 2,700명의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7천억 원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오래되고 새로운 종을 찾는 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약 6천여 종의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해조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거대합니다. 2만 900km에 걸친 벽, 천연장벽, 측면 트렌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의 거리에 약 2배에 달하죠. 트럭도 불도저도 전기도 없이 2000년에 걸쳐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요. 현대 중국은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건설에 사용했는데 엄청난 양이죠. 도로, 도시, 공항 등 모든 것이 거대합니다. 삼협댐은 현대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2.3km 이상, 높이 180m. 후버댐보다 3배 더 많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이고 약 40조 원이 들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짐을 싸서 이주해야 했어요. 스위스에는 지구에서 가장 길고 깊은 철도 터널이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아래에 건설업자들은 56km의 터널을 팠습니다. 매일 200대의 화물열차와 여객열차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파낸 바위의 양은 피라미드 5개와 맞먹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15조 원이 소요되었어요.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도시 중 하나를 짓고 있어요. 도시는 싱가포르만 한 크기에 600만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아파트, 정부 청사, 오락시설, 심지어 오페라하우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게 할 공원도요. 완공되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가 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드냐고요? 2050년이 되면 카이로 인구는 약 4천만 명이 될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달로 가는 첫 비행에는 오늘날의 돈으로 약 300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회사는 2050년까지 인구 100만의 화성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1억 원이면 화성행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는 단연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2대의 보잉 747기와 같은 무게로 시속 28,163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건 거의 초당 8km의 속력이에요. 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도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나라들이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비싼 룸 서비스예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물 한 병을 배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듭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탄산수인지 생수인지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